체스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술 엔딩 전략입니다. 오프닝, 미들게임, 엔드게임 전술과 전략의 요소를 포함하고 엔딩으로 나아가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오프닝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강 기물 꺼내고 중앙폰을 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닝을 몰라서 지는 게 아니고 전술에 약해서 지는 게 태반입니다. 미들게임은 전술과 전략 싸움입니다. 전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력 싸움입니다. 킹이 약하면 체크메이트를 만들고 뒤처진 폰 약점을 공략해 물량적인 우세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 때는 전술이 많이 터지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전술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전술을 익히세요. 킹을 체크메이트 하지 못한다면 물량으로 이겨야 합니다. 기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보드판에서의 장악력이 크고 상대가 움직일 수 없는 칸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전술을 배워야 합니다. 기물 차이가 나면 엔딩은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전술을 늘리는 데는 퍼즐이 좋습니다. 체스 퍼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출근 시간 자기 전에 풀면 꿀잼입니다. 전술 운동선수가 트레이닝 달리기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스주의 기본이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므로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엔딩. 두 번째는 엔딩입니다. 엔딩이란 치열한 전투 끝에 서로의 기물 폰과 킹을 제외한 말이 이 체스판 전체의 6개 이하로 남은 시점부터의 전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물이 서로 많을 때는 서로의 킹을 체크메이트 시키고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상대 기물을 공략하기 위한 화려한 전술이 빛납니다. 그러나 엔딩의 단계로 가면 이제 상대 킹을 메이트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고 전술적인 기회는 줄어듭니다. 한쪽이 물량이 많다면 명확한 이점이 있겠지만 동등한 물량이라면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비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게임의 방향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바로 남아있는 내 폰을 상대 진영 끝까지 밀어 퀸을 만드는 것입니다. 퀸을 먼저 세우는 쪽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보통 게임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체스에서 아마추어 중고수 단계로만 가도 거의 80에서 90%의 게임은 이 엔딩의 단계에서 승, 무, 패가 갈리게 됩니다. 엔딩은 전술적 계산보다는 엔딩에 통용되는 원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전술과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엔딩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지는 엔딩을 비길 수 있고 비기는 엔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 다음으로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엔딩입니다. 3. 전략. 마지막은 전략입니다. 전략이라 함은 판을 넓게 보고 앞으로 게임의 방향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프닝 퀸즈 갬빗 디클라인에서 100의 목표는 D폰과 C폰을 모두 밀어 상대의 센터 D폰과 내 C폰을 교환해 센터폰 우위를 가지고 100은 E폰이 남아 있습니다. 열린 C파일을 통해 기물을 운용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엔딩에서 센터폰들을 밀어 이기는 것입니다. 흑은 C5로 폰을 밀어 센터에서 카운터하며 견고하게 버티려 합니다. 이것이 퀸즈 갬빗 디클라인의 기본 전략입니다. 반면 루이 로페즈 클로즈드에서 100의 목표는 자신의 주요 기물들을 상대의 킹편에 집중시켜 메이트 공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나잇은 NBD7, NF1, NG3 등의 긴 여정을 거쳐 상대 킹편을 공격하러 가고 흑은 퀸편의 영역 이점을 바탕으로 반격하러 합니다. 오프닝의 기본 아이디어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알려진 오프닝들을 쓰지 않는다 해도 각자의 플레이어는 이러한 전략, 즉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체스를 두려고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두는 블리츠는 이런 긴 전략보다는 순간순간의 전술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스탠다드로 진행되는 체스는 전술과 엔딩 외에도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판을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